대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와 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모양이 같은 종속 접속사를 가진 종속절을 서로 구분하는 방법에 얽힌 비밀을 모두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절에 관련된 모든 내용의 결정판입니다. 영어의 절과 접속사와의 상관관계 및 각종 절들의 차이점을 보자마자 확실히 꿰뚫어 보는 고수의 눈을 꼭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래의 도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보고 공부했던 각종 종속 접속사와 세 종류의 종속절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도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혼동이 되었겠지만 지금 보시면 훨씬 쉽게 다가올 겁니다. 즉 이쪽에는 종속 접속사 노릇하는 접속사들의 종류 세 가지가 있고 이쪽에는 종속절의 종류 세 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인가? 이 도표를 통해서 모든 종속절과 각종 접속사적 단어들과의 상관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먼저 접주동, 관주동, 의주동이 각각 무슨 절들을 인도하는지를 숙지를 하고 그 다음으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접주동, 관주동, 의주동의 세 가지 형태들 중에 각각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교차적으로 숙지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는 것은 모든 종속절에 대한 지식을 총정리해서 끝장을 내는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며 가장 복잡한 문장론의 핵심입니다. 즉 모든 절의 비밀은 이 도표 하나 속에 다 응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좌측에 보니까 종속 접속사라는 제목이 달리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라고 하는 접속사 노릇하는 세 가지 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나오고 이 위쪽에는 절의 종류,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서 종속절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뽀개냐면 먼저는 종속 접속사 입장에서 한번 뽀개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의 종류의 입장에서 한번 뽀개보는 거예요. 즉 접속사로는 지금 만나는 것이 명사절의 동그라미가 있고 부사절의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접속사로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만든다 이런 뜻이고요. 관계사로는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의문사로는 명사절만 만든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문사절은 명사절로만 쓰인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명사절은 접속사로도 만들고 관계사로도 만들고 의문사로도 만든다. 즉 접주동, 관주동, 의주동이 다 된다는 얘기고요. 형용사절은 오직 관계사절만 형용사절로 쓴다 이런 얘기고 부사절은 오직 접속사절로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이 같은 종속 접속사를 가진 종속절을 서로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보다 보면 똑같은 대절인데 어떨 땐 명사절로도 쓰고 어떨 때는 형용사절로도 쓰고 또 어떨 때는 부사절로 쓰이는 때가 있습니다. 즉, 이 대절 같은 거는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모두 다 쓰이는 그런 특별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무슨 절인지 뽀갤 줄 모른다면 그거 해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해석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영작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뽀개서 쓸 줄 알아야 해석도 하고 영작도 하고 결국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속절의 종류, 즉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구분하는 초고수가 되는 비법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절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절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뭘 보라 그랬습니까? 그 절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 절이라면 그것은 형용사절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명사나 대명사가 선행사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면 형용사절이고 만약에 없다면 그 나머지 모든 절들은 명사절이나 부사절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절의 앞쪽에 비록 명사가 있어도 그 뒤에 접속사 that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에다가 목적어나 보어처럼 완벽한 형태로 쓰이는 동격 명사절도 있으니까 비슷한 대절이라도 주어나 목적어 중 하나가 빠진 관계대명사 대절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단 명사나 대명사가 없다면 그 앞에 비동사나 타동사 또는 전치사가 있는지, 그리고 문장 머리나 중간에 가주어나 가목적어 it이 있거나 그 자체가 주어 자리에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5가지 경우와 앞에서 말한 동격 명사절은 모두 명사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일단 먼저 명사 대명사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 그 앞에 비동사나 타동사나 전치사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동사가 있으면 뒤에 보호가 와야 되는데 보호는 명대형이니까 뒤에 오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이라 그랬어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오는 절은 또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 되겠죠.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그 뒤에 절이 왔다면 당연히 명사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 머리나 중간에 가주어나 가목적어 it이 있다면은 그 대절은 it댓의 구문이니까 당연히 진주어나 진목적어가 될 테니까 명사절이 맞겠죠. 그리고 그 자체가 주어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 what절이나 접속사 whether절 같은 경우에 직접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어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명사절이 맞죠. 자, 이렇게 5가지 경우와 동격 명사절, 여기까지 해서 모두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 나머진 이제 뭐겠습니까? 당연히 부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설명이 복잡하시면 비, 타, 전, it, 주어 자리 동격절 이퀄 명사절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 타, 전, it, 주어 자리 동격절은 명사절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그 절 앞쪽에 비동사, 타동사, 전치사 또는 it이 있는가, 그 자체가 주어 자리에 있거나 앞의 주어와 동격인 명사절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앞의 팔품사 편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명사가 쓰이는 자리가 원래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격 명사 이렇게 모두 5개이므로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말인 명사절도 그 자리가 그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품사 편에서 명사를 배울 때 명사는 주목보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 외에 전치사의 목적어와 동격 명사가 추가된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개념이라는 뜻이지요. 자, 세 번째로 위 1, 2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당연히 부사절이 됩니다. 이는 그 절이 쓰인 자리를 보면 단박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속사의 종류, 즉 접속사인지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를 구분하는 초고수가 되는 비법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건 뭘 살펴본 거냐면 이게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이걸 살펴본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접속사인지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이 접속사 노릇하는 말들의 종류가 3가지 있었잖아요. 이 3가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일단 접속사가 되려면 순수하게 절과 절만을 접속만 하는 말입니다. 이 접속사는. 그래서 그 뒤에 문장의 요소를 모두 제대로 갖춘 완벽한 문장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 1항의 종속절 구분법으로 구분을 해보면 절의 종류가 반드시 명사절이나 부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접주동은 명사절이나 부사절만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는 관계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중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순수 접속사와는 달리 관계사나 의문사는 항상 접속사 플러스 알파의 2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그 자체가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at절만 명사절이 되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고
그 이외에 후, 위치, 대절은 모두 형용사절로만 쓰입니다. 관계부사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계부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관계부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서 반드시 그 관계부사에 해당하는 부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관계부사는 그 자체가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서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부사가 맡아서 나타내고 있는 부사의 개념은 뒤에 또 오면은 겹치게 되니까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그 관계부사에 해당하는 부사가 그 문장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같은 주 요소는 제대로 살아있는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근본적인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부사가 쓰였는데 선행사가 있으면 형용사절이 되고 만약 선행사가 없으면 명사절이 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다 공부를 했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문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모든 의문사절은 관계대명사의 경우와 똑같이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서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또는 부사 중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문사는 의문대명사 또는 의문부사로 쓰는데 의문대명사로 쓴다면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겸직할 거고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겸직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의문사가 의문부사로 쓴다면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서 그 의문부사가 나타내는 부사가 빠지겠죠. 아까 관계부사의 경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문사는 일단 투잡을 띱니다. 투잡을 띄기 때문에 접속사 노릇과 주어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노릇 또는 부사의 노릇 이것 중에 하나를 같이 겸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가 빠지겠죠. 왜? 누가 이 역할을 가져갔습니까? 의문사가 가져갔죠.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문사는 오직 명사절만 이끌고 다니는 말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외형이 관계사들과 동일하고 심지어 관계대명사 what이나 where, when, why, how 등 모든 관계부사들이 이끄는 절들은 명사절로 쓰일 경우에 그것들이 쓰이는 자리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매우 헷갈리고 혼동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단지 서로 번역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서 번역을 한번 해본 후에 그것이 관계사절인지 의문사절인지를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절에 대한 필수 기본 지식을 모두 공부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처음에 구와 절은 만들어 쓰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는 문장의 각 요소의 자리에 원래 쓰이는 단어 대신 명사적 개념의 말이 필요하면 전명구를 만들어서 쓰고 동사적 개념의 말이 필요하면 필요한 시상에 따라서 투부정사구, 현재분사구, 과거분사구 등 이렇게 구를 만들어 쓰는 것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 등이 쓰일 단어의 자리에 완벽한 한 문장의 개념이 모두 필요할 경우에는 이처럼 그 문장을 통째로 가져다 놓고 그 필요에 따라서 접속사적인 말들인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등에 해당하는 말들 중에 자신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의미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말 하나를 맨 앞쪽에 붙여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원래의 단어 대신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절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은 영어의 문장 표현력을 확장하는 마지막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학습인 것입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면 종속 접속사의 모양이 모두 똑같고 심지어 대부분은 종속절에 쓰인 단어의 내용까지도 모두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그 종속 접속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절이 무슨 절인지는 어떻게 구분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래의 문장들을 모두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종속절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자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A번 예문 볼까요? I know the boy who loves my sister. 여기 보니까 일단 제가 밑줄을 다 쳐놨어요. 절마다. 절을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앞에 뭘 보라 그랬냐면 명사가 있는지를 보라 그랬는데 명사가 있네요. 명사가 있으면 이게 선행사니까 이건 형용사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생긴 걸 봐도 who라고 하는 뭘 썼습니까? 관계대명사를 썼죠. 관계대명사절은 무슨 절입니까? 형용사절이죠. 선행사가 사람, 보이니까 who를 썼음도 알 수 있고 이것은 주어 노릇을 하니까 주어가 따로 없는 걸 보니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여동생을 사랑하는 그 남자애를 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What I wanna know is who loves my sister. 여기는 절이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who loves my sister 똑같은 놈을 지금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은 일단 이 앞에 있는 절은 뭡니까? 주어 노릇을 하죠. 이제 앞에 이렇게 잘리니까 절 자체가 주어 자리에 오면은 명사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부술부 이렇게 나누고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것으로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대명사 왓절, 그래서 명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긴 보니까 똑같은 who loves my sister인데 요거는 앞에 뭐가 없습니까? 명사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앞에 비동사가 있는지를 보라 그랬어요. 비동사 있네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보어로 온 절이니까 보어로 오는 절은 명사절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who loves my sister,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 내 여동생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누가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의문사고요. 그래서 접속사 노릇과 여기서도 보니까 동사가 바로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는 주어가 따로 없죠.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얘가 주격으로 쓰인 의문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 노릇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문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로 썼고 비동사의 보어로 쓴 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예문 볼까요? Do you happen to know who loves my sister? 여기도 보니까 who loves my sister라고 하는 절 앞에 know라는 타동사가 보입니다. 타동사 있는지 보라 그랬죠? 타동사가 보이면 뒤에는 누구 자리입니까? 목적어가 올 자리에 절이 온 거니까 이건 일단 무슨 절입니까? 명사절이죠. 그리고 해석을 해보니까 너는 happen to know 하는 것은 혹시 이런 뜻입니다. 혹시 누가 내 여동생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who가 누가로 해석이 됐으니까 또 의문사절이고 그 다음에 품사로는 명사절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D번 예문 보겠습니다. I asked her about who loves my sister. 주부술분 이렇게 나누겠죠. 그 다음에 asked her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명구가 오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뒤에는 누가 올 자리입니까? 목적어인 명사가 올 자리인데 누가 보입니까? who가 끌고 온 절이 보이는데 이것도 해석을 해보니까 나는 그 여자에게 누가 내 여동생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또 누가로 해석이 됐으니까 일단 의문사절이고 about의 목적어절이니까 또 명사절인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절은 역시 어디에 쓰이든 명사절로밖에 쓰일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네 가지의 자리, 즉 똑같은 절이지만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절, 명사가 없고 이렇게 비동사나 타동사나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절은 다 명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B번 예문 What I want is not your money but your love. 주부술부 이렇게 잘리겠죠. 그러면 what I want는 누구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주어 자리를 차지했어요. 주부술분 이렇게 나누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관계대명사 what절이고 명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what절만 명사절을 인도하고 나머지 who, which, that절은 형용사절만 인도한다. 기억나죠? B번 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at I want?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what I want라는 절이 지금 여기 A번 예문에서는 주어 자리 있었는데 지금 이 B번 예문에서는 know라는 타동사 뒤에 있죠. 그럼 일단은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당연히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자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사절인데 해석을 해보니까 자, 주부술부 이렇게 나누겠죠.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것은 의문사절이군요. 그러니까 생긴 게 똑같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문사절인지 이렇게 관계사절인지는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것으로 해석되면은 관계사절, 무엇으로 해석이 되면은 의문사절 이렇게 볼 수 있고 관계사절이든 의문사절이든 what절은 모두 다 이렇게 명사절로만 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C번 예문 볼까요? C번의 small a를 보겠습니다. This is the book which gives me a lot of pleasure. 이번에 위치절이 왔는데요. 그 앞에 바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book이라는 명사 보이죠? 그러면 눈 감고 찍어도 얘는 뭡니까?
당연히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잘 배웠던 관계대명사 위치가 보입니다. 선행사가 사물 부기니까 당연히 위치로 받았고 주어가 따로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얘가 주격이군요. 해석은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주부술부 이렇게 나누고 이건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주부술부 안 나눠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그 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절은 그 앞에 있는 선행사 북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 can you guess which book gives me a lot of pleasure between them? 그랬어요. 그 둘 중에 어느 책이 내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인지 추측할 수 있겠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이 위치절 보니까 앞에 guess는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인데 무슨 동사냐면은 추측하다라는 탁동사입니다. 그러면 얘는 생긴 게 위에 거하고 지금 골조가 똑같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같은 절일까요? 다른 절일까요? 놓이는 자리가 바뀌었죠. 여기는 지금 목적어 자리 놓였으니까 일단 품사는 뭡니까? 예, 목적어니까 명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해보면 주부술부 여기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누겠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느 책이 그 둘 중에서 나한테 큰 기쁨을 주는 것인지 추측할 수 있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어도 여기서는 앞에 명사가 있으므로 형용사절, 여기는 앞에 타동사가 있으므로 이렇게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임을 알 수가 있고 이 위치는 똑같이 생겼지만 관계대명사 위치고 이 위치는 의문사 위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D번 보겠습니다. At the time, he returned where he had once lived. 여긴 보니까 주부술부 이렇게 잘라봅니다. return이란 말은 자동사예요. 그럼 문장이 끝났죠. 문장 끝난 다음에 올 수 있는 절은 뭐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부사절이죠. 그러면 부사절이면 어떤 절만 쓴다 그랬냐면 접주동만 쓴다 그랬어요. 그럼 접주동이면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고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Where he had once lived. 주부술부 이렇게 잘라보니까 had pp꼴로 자동사라서 있을 거 다 있네요. 맞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 at the time은 문두부사. 그래서 그 당시에 그는 그 다음에 여기로 옵니다. 그가 한때 살았던 곳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here절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임을 알 수가 있어요. B번 예문 보겠습니다. In those days, I lived in the house where he had once lived. 여기 보니까 똑같이 where he had once lived라는 절이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앞에 the house라는 뭐가 있습니까? 예,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받은 거예요? where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을 때에는 얘는 뭡니까? 결국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사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선행사와 이퀄이니까 해석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다만 부사만 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무렵에 나는 그가 한때 살았던, 이건 해석 안 하고 그 집에서 살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생겼지만 요거는 일반 장소부사절, 이 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 하우스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자, 그 다음에 C번 The house was where he had once lived. 보니까 이번에는요 똑같이 where he had once lived라는 절이 보이는데 앞에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 뒤에 자리는 무조건 절이 오면 무슨 절이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명사절이라 그랬어요. 보호로 쓰였으니까. 왜 명사절이 된다 그랬습니까? 일단 대명사는 절이 없으니까 안 되고 명사절, 형용사절 중에 하나인데 형용사절이 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없고 이렇게 비동사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나머지 하나 선택지가 명사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집은 그가 한때 살았던 곳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소였다, 곳이었다. 이것은 이렇게 곳이나 장소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 where가 무엇입니까? 이 경우의 where절은 관계부사절인데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절이 된 거예요.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곳, 장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관계부사니까. 자, D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At the time, did you know where he had once lived?
그 당시에 너는 그가 한때 어디에서 살았었는지 알고 있었니?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외월절이 놓인 자리를 보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놓으라는 타동사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목적어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일단 품사로는 명사절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보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똑같은 외어인데 여기는 살았었던 곳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는 그가 한때 어디에서 살았었는지 알고 있었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서라고 해석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의문사절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는 의문사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2번 예문의 A를 보겠습니다. When he had lunch, what does he usually eat? 점심을 먹을 때 그 사람은 보통 무엇을 먹니? 지금 이걸 찾아보란 얘기예요. 문두에 와서 커머 찍었죠. 그러면 이건 문두부사입니다. 즉 문장 전체 꾸며주는 부사인데 when으로 시작했으니까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인 거죠. 그래서 이건 접주동입니다.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살아있죠. 그래서 그가 점심을 먹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does he usually eat? 그는 보통 무엇을 먹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절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접주동이고 부사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 Would you tell me the exact time when he has lunch? 그분이 점심 식사를 하시는 정확한 시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왼절 앞을 보니까 이번에는 time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time이란 말이 있으니까 when으로 받았으니 이것은 당연히 무슨 절이 되겠습니까? 선행사가 있으니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로 쓴 왼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계부사절, 형용사절이죠. 그러면 왜 이 time을 못 없애고 그냥 놔뒀는가? 앞에 보니까 the exact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정확한 시간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time을 없애버리면 the exact라는 말을 지금 붙여서 물어보고 싶은데 붙일 자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살려두니까 선행사가 살아있는 문장.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요? 형용사절이 되고 그 선행사가 이렇게 시간에 관련된 얘기라 when으로 받았으니 이것은 관계부사절인 거죠. 그래서 관주동이 되는 겁니다. 요건 접주동이 되고요. C번, Please tell me when he has lunch. 그분이 점심 식사하시는 시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문장은 when he has lunch라는 절 앞을 보니까 본동사가 tell입니다. tell은 몇 형식 동사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나요? 4형식 동사라 그랬죠. 4형식 동사니까 목적어가 두 마리라 해야 되는데 여기 간접 목적어가 있고 왼절이 직접 목적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 왼절이 명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나에게 그분이 점심을 먹는 시간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관계부사 왼절입니다. 즉 선행사 더 타임을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관주동이고 명사절임을 알 수 있으며 이 텔의 직접 목적어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D번 볼까요? Do you know when he has lunch? 이번에도 이제 when he has lunch라고 하는 절이 왔는데 앞에 보니까 know라는 타동사가 보입니다. 타동사가 있으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라 그랬죠? 당연히 명사절이고 해석을 해보니까 너는 그가 언제 점심을 먹는지 알고 있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로 해석이 됐죠? 그러면 의문사절이에요. 그래서 의주동이고 know의 목적어 노릇하는 명사절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F번 예문 보겠습니다. He's the teacher that teaches them English. 자, 대절 앞에 뭐가 보이나요? teach라는 명사 보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대절은 무슨 절이 될까요? 당연히 앞에 있는 teach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고 그래서 보니까 주어가 없죠? 얘가 주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분은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B번 예문 보겠습니다. I know that he teaches them English. 똑같은 that he teaches them English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he가 없는데 여긴 he가 하나 살아났고요. 자리를 보니까 know의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절입니까? 예, 명사절이죠. 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대절이 왔는데 요거는 접주동입니다. 그래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 거예요.
이 teach가 사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주어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 앞에 접속사만 붙인 이런 형태를 접주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속사가 끌고 온 명사절로서 이렇게 타동사 노후의 목적어 노릇하는 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C번, It is essential that we practice hard to speak English fluently. 우리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려면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it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it이 오면 이 it는 가짜 주어란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또한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냐면은 나는 가짜니까 뒤에 가봐라. 그러면 to나 that으로 시작하는 진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짠 하고 가봤더니 역시 거짓말은 안 하네요. 그래서 여기 대절이 보입니다. 이 대절도 이 위에 있는 이 대절과 마찬가지로 접주동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 오죠. 여기를 살펴보니까 주어 we가 있고 자동사 practice가 있죠. 그 뒤에는 다 부사들이 왔고요. 이렇게 완벽한 문장 앞에 that을 하나 붙여서 진주어로 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는 해석 안 하고 거꾸로 올라간다 그랬죠. 여기는 주부술부가 한번 나뉘니까 우리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D번 보겠습니다. The rumor that he was a cheat was true. 요거는 보니까요. The rumor하고 커머가 찍혀 있어요. 대절이 보이죠? 요 대절이 바로 무슨 대절이냐면 동격의 대절입니다. 그래서 동격 명사절인 거죠. 앞에 있는 루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완벽한 절이 왔어요. He was a cheat. 주어 동사 보어죠. 그 앞에다가 that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접주동이 맞습니다. 접주동꼴로 해서 무엇을 쓴 겁니까? 이것은 동격의 명사절을 쓴 거예요. 이것은 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실 형용사절처럼 뒤에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그가 사기꾼이었다는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에도 지금처럼 that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2번 I am studying English so hard that I may become an English teacher. 여길 보니까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동사가 앞에 보이네요. M 앞에 잘랐더니 I'm studying English에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자리입니까? 부사 자리죠. So hard가 나오고 that이 나왔어요. 이게 so that의 용법인데 이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부사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that절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앞에 있는 이런 내용의 일을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은 번역을 한다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매우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 목적은 내가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번역을 한다면 뒤에서부터 나는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또는 되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우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대절은 보니까 똑같은 대절, 이것도 접주동입니다. 완벽한 절이죠. 왜냐하면 부사절은 접주동만 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접주동으로 만든 부사절이고 여기서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대번에 그 절의 종류와 접속사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절과 접속사에 관련해서 초고수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다 보인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구와 절에 관련된 5번째 시간 모든 강의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어의 구와절에 관한 마지막 5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영어의 구와 절 강좌는 5편의 시리즈로 제공이 됩니다. 혹시 앞편의 강의들을 놓치셨다면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앞편 강의들까지 모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